조선의 호랑이 김원봉 일제가 가장 두려워한 독립투사 제1장 폭탄으로 깨어난 민족의 분노 1919년 3월 1일 대한의 아들딸들이 만세를 부르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총칼에 수천 명이 쓰러졌습니다. 평화 시위로는 일본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바로 그해 11월 중국 난징에서 13명의 조선 청년이 모였습니다. 중심에 23세 청년 김원봉이 있었습니다. 경남 밀양 출신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날 탄생한 의열단, 의로운 열사들의 단체입니다. 그들의 손엔 폭탄이, 가슴엔 조국이 있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일본 고관 암살, 식민기관 폭파, 민족 반역자 처단. 김원봉은 외쳤습니다.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자. 단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서약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무장 독립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제2장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다. 1920년 9월 부산경찰서가 폭발음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의열단원 박재엽 의사의 폭탄이었습니다. 이것이 의열단의 첫 의거였습니다. 1921년 9월 김익상 의사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건물이 흔들렸고 일본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1923년 1월 김상옥 의사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권총을 쏘았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는 5일간 일본 경찰 수백 명과 맞서다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1926년 12월 나석주 의사는 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지고 권총을 난사했습니다. 마지막 한 발은 자신의 가슴을 향했습니다. 그의 나이 26이었습니다. 일본 신문들은 매번 일면에 의열단 소식을 실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김원봉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 김원봉의 현상금은 60만원. 당시 기와집 한 채가 500원이던 시절입니다. 오늘날 가치로 수십억 원입니다. 그만큼 일본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의열단의 이름만 들어도 일본 관리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제3장 조선의 용대 독립전쟁의 불꽃 1938년 10월 10일 중국 항커우에서 김원봉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조선의 용대 창설, 더 이상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식 군대였습니다. 300명의 젊은이들이 군복을 입고 총을 들었습니다.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무정부대였습니다. 김원봉은 대원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싸운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 그들은 중국 전선 곳곳에서 일본군과 맞섰습니다. 적진에 잠입해 정보를 빼냈고 삐라를 뿌려 조선인 일본군 병사들을 탈출시켰습니다. 때로는 총을 들고 직접 전투를 벌였습니다. 1941년 조선의 용대는 4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원봉의 명성은 중국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제스 총통도 그를 조선의 호랑이라 불렀습니다. 8년간의 항일전쟁, 그들은 단 한 번도 일본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제4장 분단의 그늘에 묻힌 영웅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해방. 김원봉은 눈물을 흘리며 조국 땅을 밟았습니다. 26년 만의 귀국이었습니다. 부산항에는 수많은 동포들이 환영했습니다.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둘로 쪼개지고 있었습니다. 좌와 우, 남과 북, 이념의 벽이 높아졌습니다. 김원봉은 좌우합작에 힘썼지만 냉전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1948년 그는 결국 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958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숙청당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60년간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금기였습니다. 김원봉을 말하면 빨갱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진실을 기억합니다. 2008년 대한민국 정부는 마침내 김원봉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그의 이야기를 다시 조명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하나, 싸움은 정의였다. 이념도 체제도 그 어떤 것도 그의 독립투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23세의 의열단을 만들어 일본을 떨게 했고 40대의 군대를 이끌고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김원봉, 조선의 호랑이, 일제가 가장 두려워한 남자. 그의 피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와 눈물로 쟁취한 것입니다. 김원봉과 의열단 동지들이 목숨 걸고 싸운 덕분에 우리가 지금 태극기 아래 당당히 살아갑니다.